여러분 혹시 직장 동료가 퇴사할 때 뭐라 그러면서 그만두세요? 보통 공부 좀 더 해보려고요. 일이 적성에 잘 안 맞아서요. 연봉이 좀 낮아서요. 근데요, 한 달 뒤에 술 한잔 다시 하면서 다시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퇴사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 말해봐야 바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퇴사하는 거는요, 단순히 인간관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요, 퇴사 이면에 숨겨진 3가지 퇴사의 진실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사람 대 사람의 성향 차이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변하니 난 어쩔 수 없어. 스타일이 안 맞아서 해결 불가야. 하지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인간관계 문제의 본질은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첫째,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정체성 위기 문제입니다. 작년 교육에 만났던 김대리가 있었는데요. 입사 3년차, 성과도 좋고 동료들과 잘 지내던 팀의 핵심 멤버였죠. 그런데요, 새로운 팀장이 오고 나서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장인은 소속감 더하기 자율성이 있을 때 안정된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말이죠. 김대리는 영업팀의 대리라는 소속감이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노하우로 일을 할 때 자존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팀장이 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팀장이 김대리의 방식을 계속 개입한 거죠. 노하우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김대리의 자율성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팀에 기여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난 누구지? 나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관계 스트레스가 단순히 사람이 싫다가 아니고요,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바로 퇴사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불공정성보다 더 힘든 건 불투명성입니다. 하버드대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부당한 대우보다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이직률을 2배 높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 만났던 박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은 7년차 베테랑이었죠. 근데요, 새로운 팀장과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박 과장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언제 화낼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제는 A 방식으로 하라더니 오늘은 도대체 왜 A로 했냐고 하고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도통 모르겠고 이 사람이 오늘은 왜 이러는지 예측이 전혀 안 돼요. 사람은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커너먼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은요, 불확실성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공정한지조차 모르는 상태는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안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회피가 퇴사로 연결되는 것이죠. 셋째, 갈등 자체보다는요, 회피 문화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직장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17년 기업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사람한테 직접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갈등이 생겼을 때 한국 직장인들은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죠. 동료에게 불평합니다. 팀장에게 넌지시 말하죠. 또는 커뮤니티에 글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결국 관계는 단절됩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않는 문화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문제인데 저 사람이 안 변하면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요,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상대방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향력 안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방법은 명확하죠. 3가지 본질을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첫째, 정체성의 위기는요, 전문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사가 내가 일하는 방식에 개입을 하면요,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내 방식의 근거 플러스 성과 데이터로 승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 지난 한 달 제 방식대로 진행했을 때 지표가 15% 개선되었고요, 문제를 해결됐습니다.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요, 다음 분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즉, 내 전문성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투명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준을 명확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상사가 기준을 모호하게 할 때는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평가 기준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계속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한다면 감정적 반응할 필요 없이요, 메신저 기록, 이메일, 업무 과정, 문서화 모든 과정을요, 결과 중심의 기록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당신이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피 문화를 돌파하는 건 작은 것부터 직접 말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큰 엄청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 대리님, 어제 회의 때 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다음번에는 제 생각을 좀 더 설명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피드백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회피 문화를 바꾸는 건 조직 전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내가 존재감이 사라지는 관계가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버티기 위한 첫걸음은요, 말할 수 있는 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영역을 내가 통제 가능한 정체성의 영역, 예측 가능성의 영역, 소통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